안녕하세요. 고독한 큐레이터 닥터 K입니다. 오늘은 곰브리치 서양미술사 챕터 5 로마 미술 부분을 하겠습니다. 로마인들의 가장 뛰어난 업적이 건축 분야인데요. 그중 가장 위대한 특징이 바로 아치의 사용입니다. 원래 아치는 수메르인들이 발명했지만 그걸 제대로 활용한 사람들은 로마인들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아치를 활용하여 도로, 수로, 그리고 건물 등을 만듭니다. 네모안을 보시면 로마의 콜로세움에도 아치가 사용되었죠. 아치의 장점은 심미적인 기능 외에도 간격을 넓혀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전 양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판이고요. 이게 기둥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둥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면 위에서 힘이 가해질 때 상판이 이렇게 부러집니다. 하지만 아치는 좀 틀리죠. 아치를 만들려면 우선 밑에다 지지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위에다 돌을 쌓고요. 그런 다음에 가운데에다 키스톤이라는 쐐기돌을 받고 시멘트나 콘크리트 처리를 한 다음에 단단하게 굳으면 지지대를 제거하면 되죠.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힘이 가해져도 그 힘이 아래와 옆으로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간격을 상당히 넓힐 수 있다는 거죠. 로마인들은 이 기술을 잘 활용한 겁니다. 자, 이제 로마인들은 이런 아치에다 기존의 그리스 양식을 더해서 새로운 로마의 건축 양식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일단 사진 속 콜로세움의 1층을 보시면 작아서 구분이 잘 안 갈 수도 있겠는데요. 네모안에 잘 보시면 도리스 양식이 보실 겁니다. 그리고 2층에는 이오니아식이고요. 3층에는 코린트 양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그리스 기둥 양식에다 아치가 더해져서 로마 건축 양식이 되는 거죠. 그리스에서는 기둥이 하중을 막아주는 역할이지만 로마에 들어서는 그런 역할을 아치가 담당하고 그리스식 기둥은 장식적인 요소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고대 로마가 망하고 중세로 접어들면서 석조 기술도 퇴보하게 되고 중세 사람들이 여러 건물들, 특히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 뜯어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티베리우스 황제의 개서문입니다. 로마는 이런 개서문을 곳곳에 만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승리를 거둔 장군의 기원을 축하하기 위해 임시로 세웠지만 나중에는 로마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석재를 사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 건축 양식의 아치가 더해졌죠. 네모안에 보시면 코린트식 주두가 보이고요. 삼각형의 그리스식 지붕이죠. 이거 페다모트라고 하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혹시 그리스 신전 기둥 양식에 헷갈리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걸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치죠. 그리스 건축 양식에 아치가 더해져서 로마식이 된 겁니다. 이건 현재 로마에 있는 판테온이란 건물의 내부 그림입니다. 여기는 원래 로마의 신들을 모신 공간이었는데 그리스어로 판은 모드란 뜻이고요. 테온은 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판테온을 흔히 만신전이라고도 하죠. 온갖 신들이란 뜻이에요. 후에는 몇몇 이탈리아 왕들의 무덤으로 사용됩니다. 일단은 기둥을 보니까 코린트 양식이고요. 네모안에 보시면 천장에 구멍이 있죠. 전 가보진 않았는데 저 구멍을 통해 햇빛뿐만 아니라 빗물도 들어온다고 하네요. 화살표를 보시면 돔 구조가 보이시죠? 제가 앞에서 로마인들은 아치를 사용해서 달이나 수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이 기술이 좀 더 발전해서 이런 둥근 천장, 즉 궁룡까지도 만들게 된 거죠. 이건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고 한 줄씩 쌓아 올린 거고요. 이런 기술은 100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후에 브루넬레스키가 등장하여 비슷한 돔을 만들기 전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판테온의 외부 사진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인들은 이성화된 신체의 미를 표현했죠. 하지만 로마인들은 보다 실용적이고 사실적이었어요. 통치자들은 사람들에게 누가 통치자인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에 곳곳에 실제 모습을 닮은 흉상을 두거나 혹은 동전에 자신의 모습을 새겨뒀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봐야 하니까 본인이 대머리라도 그대로 표현했어요. 이건 제가 잠깐 메소포타미아 미술을 설명드릴 때 나왔던 수메르 바빌로니아인들의 승리 기념비하고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이 사진들 기억나시는지요? 미신이나 주술적인 기능 외에 자신들의 승리를 기념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이건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지금의 루마니아인 다키아 지역을 점령한 걸 기념하는 기둥입니다. 이 사진으로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기둥 부분을 확대하면 이런 게 보입니다. 이건 다키아군과의 전투 등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신들의 승리를 알리고 영원히 보존하고자 만든 거죠.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이건 이집트에 있는 관뚜껑에 있던 초상화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치해 있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미이라의 머리에 붙어 있었던 거죠. 원래 미이라는 이것처럼 관뚜껑에 죽은 사람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당시엔 헬레니즘과 로마의 미술이 이집트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관 위에다 형상을 만드는 대신 그리스식 초상화가 그려지게 됐죠. 사실적이고 상당히 생생하죠. 현대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기억이 가물한 것은 지난 강좌를 다시 보시고요. 머릿속에 한 번 더 넣어주세요. 미술사도 어느 정도 단계적인 공부라 앞 내용을 알아야 뒤의 내용이 잘 파악이 됩니다. 들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